김용현 후보가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장면 잠깐만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거는 제가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을 부의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못하겠어요. 이제 말 조심하세요. 저 말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저 이제 김용현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국회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이 되는 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말 조심하라고 할 정도면 어떤 것이든 결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좀 강기정 시장님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저걸 이제 말 조심하세요. 바꿔 말하면 저녁에 다닐 때 조심하세요. 뒤통수 예. 조심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저건 조금 살벌한 이야기네요. 조금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아니, 표정이 원래 싸늘한데 더 싸늘해지면서 딱 그러잖아요. 쳐다보면서. 근데 주미애 이제 조심하세요.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랬죠. 저 사람이 육군 중장에서 대장 승진하려고 추 장관을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주미애 민주당 대표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소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미애 의원 같은 사람이 소문을 정말 소문으로 가져와서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본인에게 권력이나 권한을 주는 쪽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저 질문을 했고 말 조심하세요라는 저 말이 결국에 내가 권한 안에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저걸 그대로 이제 보고 넘길 수 있느냐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걱정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이라는 것이 무슨 제3자적 의지나 제3자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가능성을 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내일 비가 올지 말지 이건 이제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 방송 보시면은 좀 반박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헌법상의 권한, 사명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면권 어떻게 썼습니까? 김태우 사면해줘서 선거 내보내줬죠. 대법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면권 가지고 정호성 문고리 국정농단 문고리 사면해줘가지고 심지어 자기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헌법상의 사면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쓰는 사람이라면은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부권 어떻습니까?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썼던 대통령도 없거니와 본인과 관련된 법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헌법상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본인을 위해서라면 제도를 파괴하는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 계엄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의지, 오로지 그의 의지와 선택에만 달려있으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의도된 비상에 이렇게 판결문이 써 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회의 등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거 그대로 바꿔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우리 헌법에 무조건 반한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당 알기도 우습게 보고 국회 알기도 우습게 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고 필요에 의하면은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정계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풀긴 뭘 풉니까? 그러면은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국회가 없었습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은 뭐 어디 놀고 있었어요? 그때도 다 체포돼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위험한 인식들, 위험한 행동들, 그리고 그동안의 헌법상 권한들을 본인 멋대로 행사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까지 걱정하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집권 세력들이 정치적 자살 행위까지 할 수 있다. 궁지에 몰렸으니까 무엇이든 다 한다. 이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났을 때 지금 우리가 이름으로 거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범죄자로서 사법 처리 받을 거 아닙니까? 안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다면 너희들이 정신병자처럼
우리가 정신병자로 보인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대통령실이 확인해라. 어떤 경우에도 계엄은 없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독도하고 계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절대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실뿐만 아니라 그냥 병원에 입원하기, 진료하기, 수술하기가 너무 어렵고 다 내년으로 막 연기되고 그럽니다. 오늘 내일하고 이번 달 안에 다음 달 안에 수술해야 되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악화돼서 지지율이 지금 23%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대란 말이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를 좀 빼면. 근데 이 추석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가 문제, 그다음에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윤석열 정권의 온갖 행태, 거기에다가 의료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또 기시다 와갖고 무슨 기시다한테 얼마나 또 황제 아련을 할 건지 이게 벌써부터 뻔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에 의료대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지금 이탈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설명을 믿질 않고 거기에 김건희가 2,000명, 김건희 여사가 2,000명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진중권의 폭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국정이 마비된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탄핵되거나 퇴진되거나 하야되고 그러면 감옥 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현상이라고 저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신규 여사 말한 것처럼 본인이 뭐라도 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걱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야당이나 국민들은 비상 대기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지 못하게. 미리 경고도 하고요. 용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두 분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요즘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시장님으로서는 지금 이게 괴담처럼 또는 정치적 선동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야말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좀 선을 꺼줘야 된다 이런 것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에 이제 다시 기자회견이라든가 언론과의 소통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사건 중에 광주시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어제 개원식 때 대통령께서 국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역대 이제 민주화 이후 최초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회라는 건 늘 싸움이 있고 이견이 있어서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여야 간의 공방도 있고 때로는 정부와 야당과의 공방도 있게 됩니다.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서로 특정 어떤 당이 또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줘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근데 여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엄령의 실체가 있냐 없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존중하는 그리고 그것이 곧 국민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는 부족하다. 없다. 이런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롯이 권한이고 의지의 문제인데 그걸 잘못 쓸까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자꾸 괴담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요.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본인의 의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고요. 저는 만약에 계엄령을 발동해서는 안 되지만 가정을 해서 발동했다라고 치면요. 저는 뭐 군이 옛날처럼 뭐 박정희 전두환은 그래도 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군 내에서 리더십은 있었으니까 군이 움직인 거예요. 전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민들 앞에만 리더십이 없겠습니까? 군에도 리더십이 전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저는 거기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문제니까 전 당연히 우리가 감시 견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 권력보다 크고요. 군 권력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행태보다 우리 국민들의 더 지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이겨낼 걸 믿는데 그 과정 속에 이런 만에 하나 1%라도 헛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봉쇄시키는 게 맞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